오늘 진행은 우리 아빠 환갑잔치랑 함께 묶은 유럽 단편 3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나눠보고, 그리고 우리 아빠 환갑잔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오늘 관객분들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 인사 한마디씩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 환갑잔치를 연출한 유연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류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유럽 단편 영화 먼저 얘기 나눠볼게요. 이탈리아인 거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마지막 반전이 조금 재미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항상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이제 엄마인 줄 알았던 분께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 환갑잔치에서도 역시 엄마니까 딸이니까 환갑잔치인 상황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갈등이 만들어진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감독님은 이탈리아인 거리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보는 내내 좀 깨림칙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근데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뭔가 재치 있고 귀엽게 끝나서 재밌게 봤고요. 이제 저희가 여행 가면 먹을 수 있는 호텔 조식 같은 게 유럽에서는 아침에 나온 게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분께서는 왜 생각하셨는지. 네, 저는 이탈리아인 거리가 처음부터 약간 게스트하우스인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뭐가 딱히 반전이 없어가지고 다들 다른 관객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건물이 나오잖아요. 성북문화재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가 광고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영화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리고 제가 파리를 한번 갔다 와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거기가 파리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탈리아인 거리고 제목이 그래서 전혀 저한테는 딱히 뭐가 반전 같지 않았고 원래 그리고 가면은 집에 영화를 보면은 그 집에 그 사람이 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별다른 걸 안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뭐 똑같죠. 뭐 그냥 별 말 없이 되게 여행객 같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계단에 이렇게 약간 무드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는 그게 없고 저 아줌마는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이미 말고 계산하고 있고 뭔가 그러면은 사이드 메뉴 뭘로 하시겠냐? 사이드는 뭘로 해줄까? 샐러드로 해줄까? 뭐 감자튀김으로 해줄까? 그거 기억해놔야 된다. 저런 게 되게 그냥 주인 아줌마 같았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줌마 같아서. 또 저희 부모님 게스트하우스를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별로 뭔가 반전이랄 게 없었어요. 근데 좀 현대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냥 요즘에 딱 별 특별한 게 없이 그냥 유럽의 일상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괜히 좋았어요. 여행 가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이 거의 완벽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거의 완벽한 저는 이제 처음에 클럽에서 이제 살짝 맞을 때부터 약간 서로 알아봤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을 알아보듯이 뭔가 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솔직하게 서로를 드러냈을 때 좀 감동도 있었고 해서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빠 환갑잔치에서는 정말 뜻하지 않게 동생 때문에 이제 선영 언니 재정
네, 그게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뜻하지 않은 상황에 가족한테 또 뜻하지 않은 그 잔칫날 이제 밝혀지게 돼서 갈등이 이렇게 터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작품을 같이 묶은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네, 재밌게 봤고요. 그 주인공 남자가 어떤 치밀하지 못한 저녁 식사 계획 자체가 되게 순박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추고 싶은 그 일종의 나의 신분 같은 그런 것들을 서로가 이제 위로해 주는 것들이 되게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결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분께서는 근데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는 보는데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 우리 아빠 한갑잔치도 약간 좀 뭔가 그 텐션이 있잖아요. 뭔가 되게 불편한 텐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그 두 번째 영화 그 거의 완벽할 뻔했던 그 저녁 식사나 아니면 데이트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애초부터 그 식물학자라고 말하는 것부터 이미 저건 되게 거짓말이다. 그리고 뭔가 그 배우들이 그 불편함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캐스팅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되게 서로 되게 불편한 배우 둘을 갖다 놓고 그 사이에 그 텐션이 되게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션의 맷 데이먼이 식물학자. 그치. 그 이후로 영화 속에서 식물학자가 나온 거는 이번 처음 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감독님은 우리 영화랑 엮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자꾸 자기 영화 평가하지 마시고 지금 엮어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오늘 제가 정신이 없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사이에 그 불편함이 거의 완벽할 뻔했다. 그 제목이랑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완벽할 뻔했죠, 서로한테는. 네, 서로한테는 그랬지만 거의 실패에 가깝잖아요. 근데 영화 자체는 그 내용 자체는. 그래서 뭔가 그런 아이러니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작품은 아니크인데요. 이제 제가 아니크에서 제일 재밌게 봤었던 거는 엄마한테 되게 쪽지로 약간 사과를 전하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남자친구랑 마주했을 때 엄마의 반응 때문에 되게 동서양 할 거 없이 엄마랑 저렇게 자연스럽게 밥 먹었냐 막 이러면서 갈등을 푸는구나. 네, 우리 아빠 환갑잔치의 마지막 부분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전을 던지고 싸우고 해도 이제 동생이 다 이렇게 찾고 언니는 와가지고 액자 삐뚤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배 감독님은 이렇게 갈등을 무는 게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기타노 다케시 감독님께서 가족이랑 누가 보자면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하셨는데 저는 대부분의 가족 영화를 만드는 그리고 가족 영화를 코미디로 푸는 감독님들이 비슷한 생각으로 만드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해주는 존재이기도 해서 갖다 버리기 애매한 계륵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집안들이 사실은 가족이랑 싸우는 그런 어떤 과정도 비슷한 것 같고 그 양상도 비슷한 것 같고 사과하고 화해를 하는 과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유치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동서양을 불문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실히 이제 유럽 영화제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저렇게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어머니가 밥을 먹자고 하는 게 역시 이게 반도의 스케일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우님. 저는 이게 한국어 제목으로 왜 아니크 꿈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원래 제목이 아니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크는 저 앳된 소녀가 일단 그래서 아무튼 한국어 제목을 아니크 꿈이라고 돼 있어서 걔가 뭐 독립을 하고 싶고 뭔가 자주적인 어떤 이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뭔가 그게 지금 외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 그게 좀 어려운 건지 아니면은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자기도 아이가 아니다인 건지 그게 좀 그 두 개를 담아서 아니 그 꿈이라고 한국어 제목을 한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나 아무튼 뭐 자기도 이제 여자고 나도 독립적인 삶이 있고 엄마 밑에 있는 아기가 아니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뭔가 약간 그 아이에서 여성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의 중에서 특히 그 어떤 혹시나 그냥 그런 부분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뭔가 숙녀를 이제 깨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아무튼 그 뭔가 좀 섹슈얼한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건가 그래서 잘 약간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약간 그리고 엄마가 처음에 계속 화내고 막 이러는 것도 뭐 때문에 화내는지는 불분명한데 아무튼 내가 나쁜 엄마냐고 애는 뭔가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한국어 제목이 아니크의 꿈으로 지었나요?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제 듣고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 지점이 있는데 아니쿠가 이제 그 영화 소개에 보면은 18살인데 이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지도 진짜 자기 본인도 스스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확신할 수 없고 그래서 아마 그런 단계 사이에 있기 때문에 꿈이라고 이제 끝에 붙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되게 한국어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뭔가 호프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드림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가고 싶어하는 방향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건지 오히려 저는 한국어 제목 때문에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니크 했으면 오히려 그냥 아니크의 그냥 지금 저 방황하고 있는 저 친구와 그리고 뭔가 상황이 다 따라주지 않는 저런 아이러니를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더 뭔가를 찾아야 되나 괜히 그런 생각이 괜히 들더라고요. 네, 관객 여러분들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어서 유럽 단편에 이어서 우리 아빠 환갑잔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관객분들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저기 손을 벌써 드셨네요. 계속 마이크가 올 때까지 조금만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준비되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질문인데 이제 많은 팬분들도 오시고 하셨지만 감독님이 생각하는 윤산영 배우님의 매력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류선영 배우와 함께하는 그런 단편 영화제니까 네. 그걸로 포문을 여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류선영 배우님과 저는 사실 선후배 사이여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류선영 배우님 저한테 대선배이신데 배까지는 아니죠. 왜냐면 제가 학교를 들어왔을 때 류선영 배우님 이미 졸업을 하신 상태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류선영 배우님의 실물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어요. 네,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는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류선영 배우님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류선영 배우님의 이름을 쓰면서 시나리오를 썼었고 류선영 배우님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썼었는데
이제 저한테는 대선배고 제 동기들한테도 대선배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이제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유선 배우님이 안 해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더 간절했던 것 같고, 그래서 유선 배우님의 매력 자체가 저한테는 어떤 신급의 아니 그게 뭐예요 그게? 그냥 그런 그 거 매력이 뭐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막 흥설수설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언니라는 역할을 유선 배우님이 해주시면 엄청 파워풀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에게는 자매가 연기를 다 한다는 게, 그리고 그 중에 한 언니인 사람이 저의 선배이고 연극은 연기과라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찬스로 느껴졌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유선 배우님, 유혜영 배우님 얼굴도 아니까 유선 배우님 얼굴 봤는데 너무나도 언니의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둘째인데 집에서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지브리에 꼭 첫째와 둘째가 나오잖아요. 뭐 토로로에도 뭐 첫째, 둘째 나오면은 첫째의 얼굴과 둘째의 얼굴을 지브리가 항상 비슷하게 그린단 말이에요. 둘째는 항상 더 찐빠른 것처럼 그리거든요. 그리고 첫째의 어떤 아우라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유선 배우님의 프로필을 보는 순간 딱 느꼈던 것 같아요. 언니의 아우라.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많이 들었죠. 유선 배우님이 얼마나 우리 학교에서 어떤 공을 쌓고 갔고 얼마나 활발하게 운동을 하셨고 그게 있었거든요. 이제 유선 배우님 졸업하실 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팜플렛이 붙었었대요. 그 유선영을 읽는 건 한예종의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다. 네, 그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뭔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대하게 느껴졌던, 그래서 더 언니에게 어울린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거대하고 위대한 배우님 모시고 너무 큰 영광입니다. 진짜 아니 성북구에 또 제가 학교를 여기 오니까 되게 가까워요. 저희 학교가 여기랑 가까운데, 그리고 성북구 자체에서 예술 문화 쪽으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는, 서울에서 유난히 그런 데가 많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오니까 괜히 학교에 온 것처럼 좀 마음 편한 게 있는데, 네, 학교에 졸업할 때 그런 포스터가 학교 전체를 휘어놨어요. 제가 시킨 건 아니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코스모스 졸업을 했는데 몇 명 없잖아요. 코스모스 졸업은 몇 명 없는데, 제가 그때 또 마침 다른 영화 그때 뭐 그 분장 전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 배우가 어떤지 테스트 촬영 겸 분장을 어떻게 할지 그게 카파에서 있었어요. 홍대에서. 그래서 홍대에서 그걸 하고 내 졸업식이니까 늦으면 안 된다. 근데 결국에 늦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후배들이 다 일단 그거를 학사부랑 이런 걸 빌려가지고 누나 이거 일단 사진이라도 찍자. 근데 학교에 그게 정말 쫙 약간 유선영 읽는 거는 손실이다. 학교에 손실이 있고 잘 가라 이런 게 이래서 오히려 저는 저만의 졸업식 같아서 뭔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왜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언니니까 또 그냥, 그리고 동생의 얼굴을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동생의 존재를 몰랐으면은 또 둘째같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어디서 제가 함께 한 건 아닌데 어디서 들었는데, 원래 혜영 배우님이랑 같이 캐스팅을 하시려고 생각하셨다면서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어떤 자매 이미지로 일단은 떠올리고 생각을 해놓긴 했었는데, 일단 이미지로 떠올려 놓기만 했지 캐스팅 1순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감히 캐스팅 1순위는 아니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배우님이시긴 하지만, 오디션을 치러서 좀 더 동생 역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네, 이름도 그래서 다르게 써놨었고. 감사합니다. 마이크 혹시 준비됐나요? 네. 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저는 영화 보는 내내 좀 인상 깊었던 게 계속 클래식으로 BGM이 나오고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간 내내도 되게 화려하게 그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을 쓰신 의도가 있으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플로베치인의 춤이라는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해요. 제가 그 곡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 때 개막할 때 또 그 곡이 또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 러시아에서 했던 올림픽인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건 제가 네네 영화 만들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 곡을 꼭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또 그 곡이랑 어떤 소동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기점으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 편집해주신 편집 기사님께서 나머지의 씬들에 대한 클래식 음악은 다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제 의도였고, 그거를 이제 편집 기사님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음악들을 찾아주셔서 그런 식으로 토렌 매너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여기 마이크 올 때까지 손을 계속 들어주셔야 돼요. 네, 이쪽. 네. 여기. 네. 그 교수님한테 그 영화상의 선영이한테 오잖아요, 전화가. 근데 그게 제적을 알려주는 전화였는지 처음에 막 네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뒤에 그 제적 통지서 받을 때랑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한데, 그 동생 들어오고 그러니까 두부 사오고 돌아오고 할 때부터 이미 좀 화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네, 그 제적을 당했다는 전화 맞고요. 저희 학교에서 그때 한번 네이버 TV 캐스트에 제 미완성본을 한번 올렸어가지고 그걸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원래 이제 선영이 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영의 큰 욕설이 들리고 이제 동생이 집으로 뛰쳐나가는 컷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완성을 하는 편집 단계에서 삭제가 되었고 이제 제적을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손을 계속 들어주세요. 여기 세 번째. 할때 왕끈이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동생이 입에서 막 음식물을 뱉잖아요. 망근이는 욕을 할 만한 상황인데도 막 웃으면서 음식을 던지잖아요. 그게 왜 웃으면서 웃는 건지. 그거는 가족 전체가 음식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망근이 시작하게 된 거고요. 사실상 저 큰 그림을 보자면, 근데 저는 망근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영화상의 관객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종잡을 수 없고 나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로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님한테도 뭔가 되게 무리한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만근이라는 캐릭터는 그런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시나리오상에 써놓긴 했었거든요. 그 영화상에도 저는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근이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말씀밖에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망근이가 시나리오 상에도 되게 눈치 없고, 그 가족들이 원래 그 집에 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걔 불렀냐고, 망근이 불렀어? 막 이렇게 걱정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약간 그 단체 생활에서 약간 그 좀 맞지 않는, 약간 톡톡 튀는 그런 발랄함 그 이상의 어떤 좀 눈치 없는 캐릭터로 원래는 쓰여져 있었거든요. 네, 그게 조금 더 질문에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되셨나요? 네, 다음 질문. 저기 끝에. 네.
네, 저는 그 가족 사진에서 선영 배우님 의상이 참 요즘 시대에 구하기 힘든 의상. 그 약간 뭐라 그러지? 그 아가씨 원작 그 핑거 스미스에 나온 그런 드레스 같고요. 그 벨벳 의상 선택을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이제 저희 가족 4명이 다 모인 게 이제 가족사진 찍을 때가 처음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 옷을 좀 구비를 해갔었어요. 유선용 배우님의 가족사진에 맞을. 근데 그러면서 이제 유선용 배우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좀 갖고 와 주실 수 있냐고. 근데 이제 유선용 배우님의 사복 중 하나였고요. 네. 어쩌다 그런 옷을 사게 되셨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는. 아, 네, 되게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 가족 사진을 제가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 감독님이 원하는 가족 사진에서 어떤 그 선영이라는 캐릭터의 분위기가 있었고,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서 갖고 그건 벨벳이 아니고 실크 소재고요. 네, 2000년대에 산 옷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입었는데 좀 오래 전에 샀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그러고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좀 이상한 답변이긴 한데 윤은혜 씨가 TV에서 뭐 광고로 그 무슨 냉장고 선전인가 아무튼 좀 오래됐는데 그거를 입고 나서 갑자기 그 옷이 빵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드라이클리닝한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근데 또 감독님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옷으로 네 최종 커버음이 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저기 뒤에 앉으신. 다영이는 마트에서 담배를 산 건지 다영이 교복 입고 있었잖아요. 담배 어떻게 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그거는 마트에서 지금 산 것 같진 않은데 원래 이게 좀 꽂혀두는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네, 네. 제가 말려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지금 약간 조금 네,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원래 거기서 샀다고 돼 있지 않았어요. 그냥. 네. 그냥 원래 그냥 그 오프에서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할 때도 그냥 약간 좀 그 뭐 집 건물 있잖아요. 그 빌라 어딘가에 뭐 숨겨뒀던 거를 꺼내는다고 약간 이런 설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담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서 모르고 이제 장바구니 안에 넣은 거죠. 비닐봉지 안에.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찍은 지 너무 오래되고 시나리오 쓴 건 더 오래돼가지고 자꾸 말리네요. 아마 제가 좀 더 기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최근에 또 영화를 하나 찍었어가지고 네.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기대되네요. 저는 조금 관객분들한테 궁금한 거는 유럽 단편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찍은 영화는 아니지만 혹시나 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유럽 단편 영화제가 사실 저도 5회나 듣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유럽 단편을 이제 뭐 국내 단편도 좀 많이 보는 분이 별로 없으신데 유럽 단편은 또 접하셨을 때 자주 접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떠셨는지 좀 되게 궁금해요. 네. 네, 혹시나 얘기를 같이 나누시고 싶은 분 있으면 네, 여기. 네, 저도 오늘 유럽 단편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그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약간 진짜 풍경이나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되게 옆에서 약간 광고처럼 시작한 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지긴 했는데 이탈리아인의 거리? 저거는 제 배우님이 느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느꼈어요. 처음에 이제 뭐 밥을 먹고 그냥 안 치우고 그냥 올라가서 그럼 가볼게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약간 저 사람은 약간 엄마 같은 존재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 약간 일이 엄마처럼 약간 그렇게 게스트하우스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이게 생각했던 대로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약간 뭐 기분 좋은 약간 그게 있었고 거의 완벽한 그 정원사랑 채수 아, 판매원.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이제 처음에 보는데 이미 약간 그 클럽 씬에서 약간 남자가 뭐 한 번도 말을 못 걸어봤다고 뭐 되게 예쁜 여자가 있다고 약간 어쨌든 막아주는 척하면서 작업을 약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하는데 저는 그 시장 씬에서 둘 다 이렇게 서로 숨을 때 되게 뭔가 귀여운데 되게 좀 짠하고 약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존재를 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지막에 이제 밥을 같이 먹을 때 정말 불편했고 여자가 이제 막 바닥 막 식탁 밑에 숨는데 너무 좀 근데 또 약간 보면 또 짠하고 약간 그냥 짠했어요 되게. 네. 그리고 아니카의 꿈은 그냥 저도 계속 아니카의 꿈은 뭘까라는 걸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무슨 학교도 잘 안 나가고 이런 시간에 갑자기 막 맥주 막 먹고 이제 토하고 남자랑 이제 남자 집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자기 집이에요 또. 근데 아침에 이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는 밥을 갑자기 권하고 생소했지만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유럽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느낌은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저기 뒤에 앉으시면. 예, 영화 잘 봤고요. 그 학교 제적을 어떻게 당했는지, 저 내용 참 나왔는지 제가 나안에 놓쳤는지, 그리고 왜 굳이 한일 정도 좋은데 이대로 그거를 그렇게 정하셨는지 그게 영화 내용상으로는 궁금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감독님하고 배우님 같은 경우는 거기 전주영화제 제가 쌤도 재밌게 봤거든요. 앞으로의 연애담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계획하고 감독님은 사실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떤 작품들을 지금 계획 중이신지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적을 어떻게 당했는지 영화상에 나오지 않고 제가 시나리오 쓰면서 어떻게 제적을 당했다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거는 관객분들께서 각자 생각하시기 나름인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그리고 이화여대로 한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민 없이 이화여대를 한 걸 수도 있는데 저희 언니가 실제로 이화여대를 다녔고요. 그래서 그 이화여대라는 사실 뭐 영화상에서 알려진 이화여대라는 어떤 브랜드명도 사실 있는 거고 타짜에서 나온 그래서 뭐 이화여대로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선영이라는 캐릭터가 엘리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학교를 했고 이제 저는 계속 영화를 만드는 게 제 꿈이고 계속 연출을 하는 게 꿈이고 좋은 시나리오를 쓰는 게 제 목표인데 가족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고 여성 위주의 영화를 많이 찍고 싶은 게 저의 성향이기도 하고 저의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시나리오상에서의 그 이화여대 제적당한 이유보다는 그 집 안 자체에서 그 선영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엄마가 되게 많이 잘 감싸주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동생한테 뭘 시켜도 동생이 또 말을 잘 듣잖아요. 그리고 계속 뭔가 막 화나 있고 뭔가 이렇게 막 예민해져 있고 그게 사실 그 영화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화여대 의대생이에요, 이 친구가. 예, 의대생이라서 그 집안 자체에서 약간 이 동생이랑 조금 비교당하는 그 언니의 어떤 그런 캐릭터로 원래 설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더 그 제적당했다는 그 사실이 아버지의 환갑날 이렇게까지 큰 사건이 만들어지는 어떤 계기였을 수도 있다고 저는 배우 입장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적은 어떻게 당했는지 제적당할 이유는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저도 의대생의 생활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꼭 학교에 학점을 받는 일 외에도 되게 할 게 너무 많대요. 뭐 약간 연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예술계 저는 우리 학교는 예술계인데 예술계랑 다르게 어떤 그 의대생의 뭔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좀 계속 예민해져 있고 사람이 잠도 계속 못 자고 그래서 그게 집안 전체에서 그 선영이라는 캐릭터가 저러는 애를 좀 이해해 주면서 가는 방향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앞으로의 계획이 제가 짜는 게 아니라서 네, 배우나 연출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워낙에 관객들에게 좀 다양한 장르의 영화나 아니면 장르라고 꼭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작품을 좀 선보이고 싶은 좀 개인적인 소망이 좀 있어서 그게 영화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관객들이 저로 인해서 좀 더 다양한 예술의 세계? 좀 너무 거창하긴 한데 좀 더 다양한 세계를 좀 아니면 더 좀 풍부한 어떤 생각이나 좀 더 견해를 가지시길 바라면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계속 그런 방향성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30이 돼가지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그렇지만 계속 아무튼 배우 생활은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쌤은 그리고 이제 개봉을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연애담 찍고 그 다음 연도에 아마 찍은 것 같은데 이제야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화는 찍고 나서 언제 관객한테 보여질지 모르는 약간 좀 장르여서 아마 계속 이렇게 저도 모르는 새에 갑자기 영화가 개봉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영화제에 간다던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작업을 쉬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문 여기 먼저 맨 앞줄이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기회를 해주셔서 저는 유럽 영화는 거의 프랑스 영화 거의 이제 접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진 않았지만 느꼈던 유럽 영화의 느낌은 뭔가 시적인 표현이 많고 이제 좀 함축적으로 많이 표현됐다고 저는 느꼈었는데 혹시 그렇게 이제 이번에도 단편 영화니까 그렇게 표현됐을까 해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와서 보긴 했는데요. 제 생각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인 거리는 약간 광고 이 게스트하우스 오세요? 이런 광고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거의 완벽한은 진짜 저도 좀 짠했어요. 저도 약간 저런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런 뭐 그런 류의 거짓말을 해본 적이 다들 있으시지 않을까요? 저만 아무튼 뭐 그런 종류 그런 거짓말들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 같아서 전 되게 짠하게 봤고 조금 눈물 날 때쯤 이제 아니크의 꿈을 이제 봤는데 이건 또 뭐지? 이게 마지막에 뭔가 막 오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잔잔하게 끝나서 저는 그래서 시나리오를 써본 적이 있는데 결말을 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결말을 쓰는 게 그래서 이렇게 결말 내서 이제 직접 영화가 만들어진 것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더의 그 무게는 이 영화를 셀렉한 이유가 되게 궁금하고 유현수 감독님께는 이제 결말 내실 때 혹시 어려웠던 점이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스페셜 프로그램 제안을 받아서 어떤 영화를 틀을까,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아빠 환갑잔치의 좀 큰 팬이에요. 그래서 꼭 이 영화를 꼭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영화를 중심으로 함께 묶었을 때 흐름이 좀 깨지지 않은 영화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그 유럽 단편 영화제 기획하시는 분과 함께 이렇게 꾸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을 듣게 돼서 되게 큰 영광입니다. 전 질문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네. 뭐 저도 이제 다른 영화제 가면은 단편은 섹션이 묶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서 어떤 주제적인 측면이나 어떤 톤 앤 매너가 저희 우리 아빠 환갑잔치라는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자체에 저는 되게 잘 묶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엔딩 내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이 엔딩 맺는 걸 제일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엔딩으로 가도 될지 아니면은 에필로그용인지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저도 이 영화의 엔딩을 내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엔딩만 촬영 직전까지 바뀌었었는데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는 엔딩을 거의 약간 애드립 하다시피 배우님들께 맡긴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막연하게 엔딩을 생각해 놓기도 했고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 중에서 엔딩을 맨 마지막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적으로 쌓여온 것들이 있으니까 엔딩이 저절로 좀 어떻게 흐름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거기서 이제 배우님들께서 어떤 즉흥적으로 메꿔주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영화를 소통하는 과정에서 엔딩이 완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여기 세 번째 주십니다. 저 이번 질문 받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안녕하세요. 저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이탈리아인 거리 영화 보면서 음식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전 처음에 음식 영화인 줄 알았어요. 막 스테이크도 클로즈업하게 보여주고 계속 음식이 나오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까지 하면서 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반전을 보고 이렇게 했던 영화고 이제 우리 아빠 환갑잔치에서 환갑잔치 날 벌어지는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근데 가족들 이야기긴 한데 이제 자매 케미가 되게 돋보였던 그런 영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제로 동생이랑 같이 보러 왔는데 동생이 이제 동생이 저 입하면서 보고 이제 저는 언니의 저 입에서 봐서 약간 그 주부 심부름 장면은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막 엄마 아빠가 막 저한테 시키면 저는 막 동생한테 시키고 동생이 또 동생한테 시키고 약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다현님은 실제로 저랑 싱크로율이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하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 그 주걱으로 엄마한테 맞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촬영할 때 맞으셨는지 근데 얼굴은 안 빨개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촬영하시는지 네, 일단은 네, 발해가 없잖아요. 발해라고 얘기 죄송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지 않잖아요. 진짜 맞는 것 같잖아요. 진짜 맞았고 진짜 아파요, 저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표정이 되게 저도 오랜만에 영화를 보는 거라서 그게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볼은 안 빨개져 있는데 코끝이랑 눈이 정말 눈가가 빨개져 있어요. 맞아서 울분에 안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한테 탁 맞아가지고 진짜 억울해서 이렇게 울먹이기 직전에 물론 포커스는 다영이한테 가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게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다면 그걸 보면 좀 더 이입이 되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맞은 거고 저의
우리 집은 저도 여동생이 있지만 저는 만약 심부름이 있으면 여동생한테 안 시켜요. 저는. 예. 만약에 저한테 오면 제가 가고 우리 집은 여기 이 집이랑 좀 반대거든요. 예. 좀 더 뭐랄까 동생이 좀 더 뭐랄까 이 집 분위기랑 좀 달라요. 반대 분위기여서 네, 좀 제가 좀 더 애물단지 같은 딸이어가지고 네, 동생님이 감히 제가 심부름 시킬 수 없는 분이셔가지고 네, 제가 다 하고 다 했어요. 어릴 때도 그랬고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5남매 중에 막내셔가지고 예, 그 막내의 마음이 동생한테 많이 가나 봐요. 예, 그리고 아버지는 첫째인데 아버지는 늘 거의 집에 안 계셔가지고 제 편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동생한테 뭘 잘 안 시켜요. 안 시켰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런 건 좀 언니가 해야 되고 약간 좀 그 동생인 엄마가 동생인 딸한테 좀 더 그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나요? 저희 집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막내 출신이신데 그러니까 물론 이 영화에서 상당히 과장된 지점들이 많아요. 영화를 재밌게 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모티브가 된 건 저희 가족이고 저희 가족은 정말로 끝도 없는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전 그게 또 대물림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피해자이자 약자는 동생이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은 이제 가부장과 보수의 어떤 논리 안에서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막내이고 무조건 맨 끝에 있는 어떤 계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막내 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까 이제 유상은 배우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의대 출신에 대해서 그 언니의 배경이 그 언니가 의대이고 의사를 지망한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줌과 동시에 언니의 이제 스트레스성 예민함과 어떤 그런 과민함을 많이 감싸주시긴 했던 것 같아요. 언니의 직업 특성상. 네. 근데 저희도 되게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집안인데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가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라면은 아랫사람한테 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게 되게 강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동생들이 잘못하면은 약간 이걸 군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선임 때리잖아요. 후임이 잘못했는데 선임을 혼내는 약간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동생들이 잘못하면 언니가 본보기로 혼나고 약간 그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 반대의 어떤 그 자매의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럼 배우님은 그 이후에 보복성으로 동생에게 저는 그렇게 영특한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저렇게 차라리 그러니까 팍 소리를 그냥 혼자 막 지르거나 욕하거나 그냥 그 자기 방 안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베개 치고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또 바로 엄마가 또 조용히 해! 막 이런 집 있잖아요. 어디서 어른들이 있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 내냐 약간 그런 집안이어서 딱히 그렇게 싱크로를 맞을 수도 있는데 저도 되게 그래서 좀 예민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집에 저는 거의 없는 애여가지고 집에 거의 없었어요. 저는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니와 동생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집의 이야기로 끝내자면 이제 원래 저희도 선임을 혼내는 식으로 저희 언니를 주로 혼내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또다시 보복성으로 동생한테 가해진다는 걸 아시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방식을 취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굳어진 어떤 가부장적 자매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언니분이 사회가 요구하는 엘리트가 됐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입학하기 전까지 한예종이라는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실 예술계는 그 한국 사회에서 되게 엘리트한 느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받고 마무리 지을게요. 아, 네. 맨 끝에 저기 먼저. 손 조금만 가까이. 안녕하세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이 상영작, 4개의 상영작에서 공통적으로 식사가 등장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그 식사를 통해서 이 영화가 관계에 대한 면모를 되게 짧고 굵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식사가 하루 3끼 먹는 되게 일상적인 행위이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세레모니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식적인 활동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빠 환갑잔치 작품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의식인 환갑잔치를 영화의 중심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따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작품에서 환갑잔치를 이렇게 또 집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만든 어떤 의도가 있나 싶어서요. 사실은 되게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은 집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영화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이제 환갑잔치, 아버지 환갑잔치가 열린다면 당연히 그 환갑잔치는 아버지가 아닌 주변의 여성들이 맡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또 그걸 굉장히 파탄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제5회 유럽 단편 영화제 스페셜 프로그램 유선영 배우와 함께 보는 유럽에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게 두 분께 소감 한 마디씩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유선영 배우님과 함께 첫 작품을 찍었던 거는 저에게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영화제에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유선영 배우님의 팬분들 또는 영화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과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다른 단편, 장편해서 또 관객분들을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게, 사실 한국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긴 하죠. 근데 오늘 또 마침 이렇게 유럽 단편 영화제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같이 유럽에 여행 가는 어떤 그런 기차 안에서 있는 기분이었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옛날 사실 유럽 단편을 찾아볼 때는 좀 전공적으로 예전 영화를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뭐 누벨바그나 뭐 이런 유명한 시대의 영화들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냥 현재 찍고 있는 감독들과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영화도 지금 사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어딜 가나 역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거 같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이 시간들이 되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왠지 같이 여행 가는 기차 안에 있는 기분이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럽 단편 영화제가 매진을 했거든요. 배우님 덕분에. 그래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념 촬영을 하고 하거든요. 네, 매진인데 안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리에 잠깐만 앉아주시면